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인 변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어떤 개인 파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1번 대구지방국세청이 관제인 보수에 대한 부가세 여부,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타 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이었죠. 12번 파산관제인에 한 초안 조기 작성 및 신청서를 선고기일에 채무자에게 직접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파산 신청 대리인들이 낸 서류를 복사를 해서 그 기록을 먼저 보는 겁니다. 선고 전에. 파산 선고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2, 3주 전에 법원이 미리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0일 날 선고하는 건 3월 초에 알려줘요. 그걸 미리 직원을 통해서 그 당시죠. 복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뭐 다운로드 받죠. 그래서 먼저 보는 겁니다. 보면서 전자보고서죠. 그 당시엔 종이보고서지만 한글 파일이 있으니까 미리 입력을 하면서 초안을 잡아봅니다. 주거를 어떻게 했는지, 채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신청서를 쭉 읽어보면서 특이할 만한 걸 다 메모를 하고 기재를 해놓고, 이 사건은 뭐가 문제가 되는구나. 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보증금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과거 부동산 처분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사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최근에 영업하다가 폐업한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청서를 제가 조기에 작성해서 개별 채권 채무자들한테 당신의 사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교부를 해주죠. 쟁점을. 예방주사를 놔준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실하게 신청서를 썼는지 책임 소재를 또 추궁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 대리인한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막 탁달을 하죠. 그리고 채무자가 신속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거두절미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러이러한 지체한 서류 다 빼고 당신은 보험이 많은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 어떻게 됐냐? 해약을 했는지, 해약을 했으면 사용처가 어디 있는지. 얼마 전까지 무슨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폐업을 하고 보증금, 영업시설, 권리금으로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그냥 뭐 명도를 당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철 안 써요. 신청서에. 안 쓰는 이유가 나중에 관제인한테 조사를 받으면 얘기하겠지 라는 역량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신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가 잘 되면 신속한 면책 판정이 가능하죠. 지금도 서울은 6개월인 면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외에 이제 걸러낸 10%에서 20%, 많을 땐 30%. 그런 데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대개 2014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법원. 지금은 서울해생법원이죠.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공적관리기관, 서울금융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법률상담소. 그렇죠? 이런 데서도 신청사건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별도로 부여한 시절이 있었어요. 50000, 6000, 7000, 7빵빵, 5빵빵, 6빵빵, 7빵빵.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온 게 아마 7빵빵일 거예요. 그래서 567. 그러면 이거는 지금도 이제 이 여력이 남아있죠. 지금 서울금융복지재단에서 신청한 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한 거, 그 다음에 소송구조에서 신청한 거는 번호는 똑같지만 지금은 재판부를 215단독, 205단독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전담재판부가 남아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건 번호까지 다르게 부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관제인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확립됐죠. 뭐 그전에도 이제 직접 관제인이 한 적도 있지만 저는 이때부터는 모든 걸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합동 대면 조사 시스템입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검찰과 비슷한 시스템이죠. 관제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수적인 조사 업무는 보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부동산 현황. 그때 자, 옆에 있는 직원, 보조인한테 야, 이 부동산은 바로 조사해라. 시세 뽑아와라. 그 다음에 영업장소를 인터넷으로 로드뷰로 한번 탐지해봐라. 로드뷰로 조사해봐라. 이걸 같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종의 합동조사를 하는 거죠. 옆에 보조인이 보조조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 사례가 있어. 그럼 바로 경매 사례를 뭐 옥션이나
이런 데서 과거 사례까지 출력을 하죠. 결과물을 즉시 출력을 합니다. 교부를 해주죠. 그래서 환가 사건이 하가 되면 당사자 및 뭐 상대방이 주로 친인척이니까 직접 대면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관제인이 직접 하니까 보조인을 배제로, 보조인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엄격해지죠. 민원을 방지하고 결과에 납득할 때까지 설득을 하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득 불능 시 가압류 가처분 후 부인 청구를 제기합니다. 부인 청구를 포기도 활성화됩니다. 별 실익이 없는 소송은 아예 과감하게 부인 청구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보조인은 기타 잡무, 채권 시부인, 그 이후의 어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절차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지금은 이제 다시 저든 이제 다시 보조인이 하는 주의로 또 변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무실을 관제인 위주로 운영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송무가 많을 때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죠. 2014년 3월에 무엇이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금은 이제 그 당시 국민행복기금도 여기서 하고 있었죠. 지금 없어졌지만 직원에 대한 파산관제인 직무교육을 했군요. 제가 2014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세청 파산관제인 보수를 조회를, 이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파산관제인 보수를 조회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올 때 2014년 3월 달에 판사님이 알려줘서 이제 이때부터 관제인들이 이제 대책을 논의했죠. 서울청 산하 관할세무서의 관제인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명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14년 7월입니다. 이 당시 이제 관제인의 고민은 이게 과거에는 이게 어떤 계속성이 없었죠. 지속성이. 어쩌다 한 건 주고. 근데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파산 관제인 되면 한 달에 30건, 50건씩 줬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30건에 30만 원이 900만 원이 나오죠. 월. 이게 사업성이 있지 않냐. 사업성이 있으면 관제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근데 보수는 채무자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 부가가치세에 적합한 소득이냐 아니냐, 기타 소득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소득이냐 아니냐, 기타 소득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가 요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해약 환급금 존재 시 보험회사의 신용대출금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법원 소액전담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때는 이것도 판사별로 다 갈립니다. 가능하다는 설이 있고 아니다. 지금도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약을 안 하죠. 화해를 하죠. 해약을 안 하면 얘네는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2014년 8월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번. 관제인 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가 간담회로서 논의됐습니다. 2014년 9월에 파산부 판사하고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이나 이런 분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때 회생위원들하고. 20번. 서울중앙 파산관제인 세미나 모임을 정례화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이걸 창립을 했어요.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 현재라면 2018년, 19년, 20년 됩니다. 이거 작성할 때군요. 총 11차 진행 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60차까지 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진짜 꾸준히 하는 거엔 장사가 없죠. 6년 정도 하다가 5년 몇 개월 하다가 5년 6개월 하다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뭐 이제 조만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보고 오미크론이 완전히 종료되면,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오미크론이 한 달에 하루에 50만 명, 60만 명이니까 좀 주의하는 게 낫겠죠.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